구독 눌러주시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KR 브론디 카밀라입니다. 베트남에 온 지도 지금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기회가 좋아서 저는 이제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그 같은 바시 협회의 대표님의 센터에서 수업을 조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아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우한 폐렴 때문에 아마 저처럼 뭐 밖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교민분들이나 아니면 여행을 갔다가 조금 불편해진 분들이 되게 많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제 아무래도 작년에는 정말 그냥 가볍게 바이크를 타러 왔다가 오토바이크를 타러 왔다가 다행히 굉장히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이제 수입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베트남에 머물고 있는데, 저는 관광비자 3개월을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 일반적으로 그 비자 연장에 대해서 기간은 1개월의 연장이 다예요. 근데 그 한국에 이제 그런 키트로 체크되는 코로나의 확진자가 몇천 명이 넘어가면서 베트남에서는 이미 이제 사실상은 셧다운이죠. 그 비자의 새로운 발급을 중단했고, 그리고 무비자의 입국을 아예 금지한 상태고, 당연히 대구나 경북에서 이제 왔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국을, 교민이라서 입국을 허가하더라도 이제 too much인데? Too much sunshine? That's this one. This one. I think so. I do it. Oh, better. Thank you. Thank you, Costa. And Hara napping there. Little bit making video for my YouTube, I think. So I'm explain my situation. I moved to here and working here. The corona, blah blah blah. My visa extension, blah blah blah. 그나마 입국을 허가해준 분들은 이제 교민분들이나 여기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로 방문을 해야만 하는 분들, 그리고 아이들 학교 때문에 여기에서 생활을 해야만 하는 분들에 한해서 아마 입국을 하고 있는데, 그 조치는 되게 다양하다고 저는 들었어요. 이제 호치민 같은 경우는 격리할 수 있는 그 호텔, 그러니까 그 공간이 따로 있어서 그쪽에다가 이제 격리 생활을 해야 할지, 아니면 그러니까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해야 할지를 이제 그 온도 체온 체크를 이용해서 구분을 한 다음에 이제 격리 조치를 권고를 하고 있고, 또는 경북이나 뭐 대구에서 온 그 여행자에 한해서는 정말로 그 격리시설이나 병원에서 이제 조금 격리를 한 후에 그 체온 체크,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증상 완화가 되면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아니면은 이제 일반 자가로 격리를 요청을 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쌤파이어 병원 가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거는 괜찮은데 저는 비자 문제 때문에 조금 골머리를 썩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바람도 안 돼. 관광 비자로 해서 3개월을 저는 지금 호치민에,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계속 거주를 했었고, 그 제 만료일이 3월 31일이거든요. 3월 말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연장의 절차가 원래 베트남은 1개월의 단수 연장 많이 존재해요. 관광 연장에 대해서. 근데 베트남 경제에 있어서 한국인 기업체가 꽤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뭐 그 외에 이제 여기서 거주하시는 한국인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한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돌아갔다가는 다시 재입국이 어려우니까 아마 연장을 하는 사례가 되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절차 때문에 1개월짜리가 아닌 3개월 단수권을, 관광권을 새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비자를 연장한 입장에서 외국인으로서 생각이 들기에는 약간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부분. 일단은 교민들의 상황은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한국이 더 위험했으니까요. 베트남에서 계속 거주를 해야 되는데 비자가 만료되기 직전인 사람들이 많을 테니
그리고 새로운 비자가 재입국에 했을 때 발급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비자 연장 쪽으로 계속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장권이 사례가 많아졌나 봐요. 원래는 1개월 원먼스건으로만 계속 연장을 하던 걸 3개월짜리를 만들었어요. 3months짜리를 만들어서 금액을 굉장히 많이 높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제 연장을 할 때는 제 기억에는 그때 한 10만 원, 20만 원이었던 것 같거든요. 원화로. 근데 지금 3개월 건 같은 경우는 달러로 안내를 받기는 430달러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은혜를 했던 에이전시에서는. 거의 3개월이면 90일인 건데, 베트남 90일 재입국을 하는 거를 430달러를 연장을 해야 되면 거의 2배, 1.5배에서 2배 정도 높아진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그냥 한국을 돌아갈까 했는데, 이제 3월부터 아무래도 확진자가 점점점 늘어나고, 이제 물론 국내 상황이 이제 그런 종교적인 분들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미디어에서는 체크를 했는데, 아무래도 저 입장에서는 국내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베트남에 계속 조금 더 상주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가 이제 그 연장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1개월짜리가 이제 일단 먼저 물어봤었어요. 얼마인지. 210불. 그리고 3개월짜리가 430불로. 이쪽 에이전시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해야겠다 했는데 그때 문의를 했던 날이 2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3월까지 아직 남았으니까 저는 조금 시간을 벌려고 조금 더 뒤에 이제 그걸 했었는데 3일 전이었던 것 같아요. 3일 전에 저 이제 그 여권을 보내드릴 테니 그 3개월 연장으로 해서 신청을 요청한다. 에이전시 분도 당연히 픽업 이제 해주셔가지고 그 당국에 전화를 해서 체크를 했더니 갑자기 3개월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자를 관리하는 에이전시에는 조금 어느 정도 언지를 준대요.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국가에서. 근데 에이전시도 당황하신 게 그런 사전적인 연락이 하나도 없었고 사전 예고도 없었는데 갑자기 뭐 자기네들이 조금 더 뭐 좀 더 외국인한테도 어떻게 뭐 배려를 한 거겠죠. 베트남 입장에서는. 근데 그 3개월짜리를 만들었다가 사전 보지도 없이 다시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일단 급한 대로 1개월짜리로 연장을 하자라고 문의했더니 그 만약에 연장이 체크가 돼서 오케이 어셉 된다고 해도 그 적용 일자가 제가 이제 어플라이 한 날짜 있죠. 그러니까 신청을 한 날짜로부터인 거예요. 이 비자가 발급되기까지 미리 해서 한 열흘 전에 신청을 할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좀 상황인지라 좀 일찍 문의를 했던 건데 그러면 제가 신청한 날짜로부터의 한 달이니까 사실상 제가 거주할 수 있는 날짜가 열흘? 많아봤자 15일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골머리를 앓다가 전체적인 제 그 이번 라이프 플랜을 좀 바꿔야 되나 하는 찰나에 그날 저녁 늦게 이제 에이전시에서 다시 연락이 오셔서 갑자기 다시 3개월짜리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베트남의 이런 공권력은 대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긴 했고 일단 3월 말이 다 되어 갈 때쯤 한 다음 주 말이나 다음 주 중에 아마 신청을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이 코로나19가 좀 더 심해졌잖아요. 제가 뉴스를 통해서만 알고 또 현지 뉴스도 몇 번 듣고 여기 그래도 친구들이 알려주니까 그리고 여기 대표님도 아무래도 여기 교민으로서 꽤 오래 생활을 하셔가지고 한민회나 해가지고 정보를 막 공유를 해주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 남자친구도 미국 사람인데 US가 갑자기 이제 또 그 우한폐렴 통해서의 확진자나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으니 앞으로의 계획도 한국을 돌아가는 것보다는 베트남에서 계속 거주를 하거나 아니면은 타국의 다른 나라에서 조금 더 생활을 할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아마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브이로그식으로 올리긴 할 건데 베트남의 현지 상황이 좀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제 국내가 아니고 국외에서 이렇게 돈을 만들 수 있는 이제 특히 저는 이제 강사로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필라테스 강사로서 이제 밖에서 일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확인해서 답글을 들어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수업이 있는데 조잘조잘 시끄럽게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안녕.